4강 생태적 균형과 교란이라는 제목으로 준비해봤습니다. 여러분들 보통 교란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 단어에서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느껴지실 거예요. 뭔가 내 삶이 교란되었다 했을 때 편안하고 안정적인 상태라기보단 불편하고 뭔가 좀 훼손되거나 방해받는 것 같은 느낌 들으시죠? 근데 생태 안에서는 균형 있는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란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 서울시 근처에 있는 그 난지 쓰레기 매립장을 사례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.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사진은 1980년대 정도에 촬영된 건데 난지도 꼭대기가 이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. 지금 그 장소에 가면은 난지 하늘공원 또 난지 노을공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한 100m 정도 높이에 조성되어 있는 두 개의 공원이 있거든요. 상암동 한강변에 있는데요. 이제 그 꼭대기에 지금은 캠핑장도 있고 여러분들 10월달 되면은 억새 축제 구경하러 가는 엄청 넓은 억새밭도 있고 식물들도 굉장히 다양하고 이런 아름다운 시민공원이 되었지만 한 20, 30년 전 정도까지만 해도 우리가 쓰고 도시에서 나온 여러 가지 쓰레기들로 이렇게 뒤덮여 있는 그런 장소였다고 하죠. 요 페이지들은 이제 책은 아니고 서울시 월드컵 공원 관리 사업소에서 2006년에 발간한 난지도 그 향기를 되찾다라는 자료집이 있어요. 여러분들 검색하면 인터넷으로 PDF로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이 자료집에 보면 난지도의 역사가 쭉 조선시대 때부터 나오거든요. 그래서 서울이 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아파트도 들어서고 굉장히 도시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발생하게 됐던 여러 가지 건축 폐기물, 산업 폐기물 이런 것들 전부 모이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살면서 쌓이게 됐던 수많은 생활 쓰레기 이런 것들이 모이고 하면서 19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20년 동안 쌓였던 굉장히 높은 쓰레기장, 이 산이 어떻게 안정화 사업을 거쳐서 시민의 품으로 또 공원으로 돌아오게 됐는지 이렇게 홍보하는 이런 자료집을 보실 수가 있어요. 왼쪽에 있는 사진이 그 안정화 사업 하기 전에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는 상태로 쌓여 있는 이제 그 하늘공원 모습이고요. 오른쪽이 비교적 최근에 항공사진으로 촬영한 하늘공원, 노을공원의 모습인데 이제는 푸르게 식물들로 덮여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여기 전부 이제 그 쓰레기가 썩으면서 나오는 침출수나 여러 가지 그 독한 가스들 그 밖으로 새어나오지 못하게 여러 처리를 하고 또 한 1m 두께로 복토한 다음에 거기에 식물들을 식재하고 시민들도 관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의 모습을 띠게 되었습니다. 이 사진은 제가 작년 10월 달에 하늘공원 억새가 만발했을 때, 꽃이 만발했을 때 올라가서 찍은 사진인데요. 이때 사실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하늘공원을 40일 동안 폐쇄했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사진 촬영 허가를 받아서 혼자 올라가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이 억새밭을 사진에 담을 수가 있었습니다.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죠. 여기에 보시면은요, 10월 달에 이렇게 억새꽃만 피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뿌리 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보라색 꽃들이 올라와요. 이 꽃의 이름은, 이 식물의 이름은 야고라고 합니다. 야고 조금 이렇게 이름이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중국에서 사용하던 그 한자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말로 혼독한 거고 뭐 들판에 피는 뭐 골풀, 직역하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근데 보시면 이렇게 보라색 꽃을 피우고 있죠. 이 식물들 자세히 보시면은 잎이 있기는 있는데 태화에서 비늘처럼 조그맣게 달려 있고요. 이 사진에선 보이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잘 보시면은 옆에 있는 녹색 잎들은 야고의 것이 아니라 억새의 잎이에요. 그리고 야고는 주로 꽃대에 보라색 꽃이 피고 엽록소가 없습니다. 여러분들 식물은 광합성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야지만 생존할 수 있는데 엽록소가 없으면 어떻게 이 식물은 생존할 수 있을까요? 이 식물은 기생식물입니다. 그래서 이제 뿌리 대신 흡기라는 구조를 가지고 뭐 생강이나 억새나 여러 가지 그 식물들의 뿌리에 달라붙어서 양분을 빨아먹고 사는데요. 그 하늘공원 꼭대기에 우리가 억새밭을 넓게 조성하면서 제주도에서부터 그 퍼가지고 온 억새들이 있었고 이제 거기에 딸려온 야고가 이 하늘공원 꼭대기에도 번성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. 이 야고는 사실 원산지가 인도, 스리랑카 이런 열대지방 식물이고요. 따뜻한 곳, 겨울이 없는 그런 곳에서 이제
살던 식물들이 점점 북쪽으로 퍼지면서 1970년대에 우리나라 제주도 한라산에서 처음으로 이제 한국에서는 발견돼서 학계에 보고가 된 바 있습니다. 그래서 저도 이 식물을 보기 위해서 제주도에 여러 차례 갔었는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오름에 말들이 돌아다니면서 있는 식물들을 뜯어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에게 먹히지 않았던 그런 억새들이 말 때문에 번성하게 되고 그 말이 있었던 오름에 번성하게 되고 또 이제 이렇게 어디선가 딸려왔던 억새들이 그 야고가 억새에 붙어서 또 이렇게 기생하게 되고 하면서 제주의 오름에 가면 억새가 많은 곳에 야고를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름에 이렇게 억새밭이 크게 생겨나서 사람들한테 관광지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말을 풀어서 목축했던 그런 일 때문에 또 일어날 수 있었던 거라 이 모든 그 상황들이 다 인간 활동에서 비롯됐다고도 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 하늘공원 위에 있는 억새밭은요, 하늘과 맞닿아 있는 초원이라는 컨셉으로 제주도 오름을 재현해 놓은 것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전국에 있는 억새를 키우지만 주로 제주도에서도 많이 억새를 캐서 이제 갖다 심었다고 하고요. 이 사진들 보시면 겸재정선이 그린 그림 17세기 그 한강 난지의 모습인데 여기는 모래펄에 뭐 향기로운 꽃과 풀들이 자라나는 그런 그쵸 굉장히 고요한 어떤 섬이었던 곳에서 이제 산업화를 거치면서 이제 흑백 사진에 있는 것처럼 쓰레기 매립지가 쓰레기 산이 그 위에 쌓이게 되고 또 거기에 원래 살던 식물들은 전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. 하지만 거기에 또 인간이 개입해서 안정화 사업을 거치게 되고 안정화 사업을 거친 난지도 산 위에 우리가 제주도에서 봤던 어떤 그 환상적인 억새밭의 모습을 재현해 놓게 되면서 그 둘째 줄 세 번째 사진에 있는 것처럼 10월이 되면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이런 억새의 정원이 되었죠. 그리고 또 이제 사람들이 관광을 하러 오기도 하지만 시민들이 모여서 난지 그 하늘공원과 노을공원 식물도 정기적으로 식재하고 관리하고 하는 그런 시민운동을 통해서도 공원을 가꾸고 있고 또 그 틈에서 제주도에서 딸려온 이 열대 식물인 억새가 기생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억새는 열대 식물이기 때문에 우리 서울처럼 땅이 얼고 눈이 오는 곳에서는 사실 잘 살기가 어려운데요. 그 쓰레기 매립지에서 쓰레기가 썩으면서 올라오는 지열 때문에 이 난지도 산이 따뜻하게 유지가 되면서 이 식물이 제주도에서와 마찬가지로 서울에서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. 이건 이제 제가 한겨울에 가서 촬영한 사진이고 야고가 전부 이제 생애를 마치고 씨를 뿌린 다음에 이제 말라가지고 억새 뿌리에 붙어서 이렇게 말라 죽어 있는 모습인데 정말 눈 쌓인 벌판에 야고가 있는 모습 아마 서울에서밖에 볼 수 없을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어떤 그 식물이 새로 번성하게 되고 살 수 없는 곳에서도 살게 되고 했던 요 특이한 사례가 어떻게 보면 인간의 활동 또 인간을 둘러싼 우리 그 한반도에 살 수 있는 여러 생물들의 활동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서로를 교란해가고 또 관계를 맺어가면서 일어날 수 있었던 독특한 어떤 삶의 형식이고요.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단순히 교란 때문에 나쁘다 그르다 옳다 그르다로 평가하기보다는 우리 여러 생태 구성원들이 얼마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생태 속에서 여러 관계들을 맺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생태적인 교란이 반드시 나쁜 영향을 끼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의 다양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 설명해 드렸고요. 마지막 시간에는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생태들, 여러 가지 식물들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보고 그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